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을 돌아가면 이런 현상이 좀 생겨요. 정샘입니다. 일요일달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정샘의 정시라 정시고요. 이름이 샘 외자입니다. 외자. 저한테 정샘 하면 이름 그냥 냅다 부르는 셈이 되니까 정샘 부르지 마시고 그냥 정선생님 하시거나 여러분 편할 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기본 교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용해야 되는 기본 교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물 일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프린트물은 1월 달에, 2월 달에는 프린트물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 3월부터는 좀 나갈 거고요. 1, 2월 달 기본반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먼저 교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 틀기 전에 쭉 봤는데 2016년도에 출판했던 책은 출판한 해에 절판돼서 2017년도에 다시 찍었죠. 그런데 그 책도 좀 그랬고요. 이제 다시 또 책이 필요해서 이제 또 시험도 바뀌었고 내용도 좀 추가됐고 그래서 안에 편성을 좀 달리하면서 책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일부 삭제, 추가 이렇게 됐고요. 그림도 많이 좀 새로 들어갔습니다. 편성이 지금 직강생은 지금 미리 쭉 훑어봤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미교론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부터 교육 과정인데 이 교육 과정에서는 국가 교육 과정이 있고 이 국가 교육 과정이 전체 모든 교과가 통용되는 것이 총론이고요. 총론에 따라서 각 교과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과가 해당하는 거를 강론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미술과가 해당되겠죠. 그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교육과정 총론과 강론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책은 노량진 뭐 서점가에서도 팔고 인터넷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를 클릭을 하면 화면이 열려요. 아무나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각자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우리 새 책에서는 뺐습니다. 제가 새 책은 뺐고 대신에 230페이지부터 있는 교수법 평가는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부터 서양회화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그림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페이지를 넘겨볼 때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넘겨보면서 뭘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면 384페이지부터 조소 그 다음에 예전에 선택형 때 한 두 문제 나왔었던 해부하기 430페이지 조소와 같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판화 그래서 448페이지 볼록 판화 그죠? 452페이지 다색 판화 456페이지 오목 판화 460페이지 간접법 464페이지 평판화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제가 방금 이 책의 특색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회화가 뒤로 좀 빠져서 498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리고 전통회화 이어서 서예 전각이 550페이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채학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612페이지 색채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역사가 662페이지. 그래서 662페이지부터 한눈에 딱 보이게 디자인 역사를 제가 그림으로 좀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공예운동, 공예길드, 668페이지 아르누보, 670페이지 직선적 아르누보, 뭐 이렇게 674페이지 곡선적 아르누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이 750페이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14페이지부터 공예 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1월 20일경에 나올 겁니다. 학원은 이제 미술사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어,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걸쳐 있는데 애매하게 달수가 3월 초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 표시를 할 때 1월부터 3월로 돼 있었던 건데 그거는 3월 한 달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월 3일 토요일 날 종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총 12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첫 번째 개강이고 현대미술교육론 요거를 봤더니 2017학년도에 서술 한 문제, 논술 한 문제, 2018학년도에 기입 한 문제, 서술 두 문제. 그래서 공부 방법 얘는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암기도 해야 되고 서술도 좀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고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서양화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달 동안에 12번 하려다 보니까 1월 달에는 금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날 개강이고 정규반,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2월 2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해서 9번, 그 다음에 이제 2월 10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토요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 편성 잊지 마시고 스케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직강의 장점은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자기가 뭐 논문이라든가 교생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되면 학원 측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수업에 대해서는 인강으로 볼 수 있도록은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럴 수는 없고 횟수 제한이 있어요. 한마디로 결석을 하면 자기 손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인강은 지금 부산부터 대구, 뭐 대전,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주 쪽에 있는 학생들이 인강을 들을 텐데, 인강에서 주의할 점은 이 직강 시간하고 똑같이 맞춰서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직강은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잖아요. 근데 인강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열릴 거야. 그러면 딱 열리는 날로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잡아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듣는 것이 좋고요. 인강이지만 내가 물어보면 노트북 화면 놓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인강에서 실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대답을 하고 똑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인강을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그걸 반드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요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요 자료가 여러분들 자료에는 프린트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프린트물 2페이지 쪽에 보면 여기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린트물이 이 부분인데 전체 연간 계획을 설명회 때와는 다르게 조금 수정했습니다. 조금. 지금 1, 2월 기본반이 스텝 1으로 해서 기본반,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독서 강의가
지금 1, 2월 달엔 12번을 하다 보니까 특히 1월 달에는 금토 하다 보니까 1월 달에는 필독서를 출발하지 못하고 스터디는 출발하겠습니다. 스터디는 수요일, 목요일로 출발할 거고요. 대신에 스터디 출발하면서 필독서 강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스터디 때 계속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혀지는 필독서 강의는 없지만 우리 스터디하는 학생들은 1월부터 이 필독서를 좀 다루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터디는 직강만 오는 게 아니라 인강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의 인강생은 좀 스터디 참여해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2월 달부터 필독서를 들어갈 건데, 그것 때문에 2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1, 2월 달, 총 1, 2월 달 합쳐서 필독서 강의가 이렇게 횟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좀 쉬운 책, 그리고 부담 없는 책, 서양미술사 이은기 책을 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양미술사 인상파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정년하셨죠? 정년 퇴임? 작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출제도 많이 하셨고, 서양미술사 아주 수업을 잘 하시는 분이죠. 다음에 3, 4월 달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무슨 요일?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심화반을 할 텐데요. 요때는 이 지금 보는 기본서랑 심화서 책이 따로 있어요. 두 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압축해서 8번 하게 될 겁니다. 요때는. 그리고 작년 2017년 시험에서도 2009 개정 교과서에 도판이 많이 실려 있는 것처럼 교과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란 학생용 교과서를 말해요. 교과서는 뭐예요? 학생용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그런데 출판사들이 많이 있죠. 걔네들은 언제 사냐면 2월 달에 삽니다. 언제예요? 2월입니다. 2월 한 10일 전후로 인터넷에서 국정교과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교과서 구입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염없이 마냥 기다려주진 않아. 금방 절판되거나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그때는 좀 여러분들 수시로 좀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제 친구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책 판다고 이렇게 떴어라고 하면 알려주면서 구입하는 게 좋겠고요. 2009 교과서는 의미가 없어졌고,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 똑같이 중요한 거지만 편성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2015 교과서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권에 뭐 8,000원부터 15,000원 이렇게 좀 비싸거든요, 약간. 근데 사실은 모든 출판사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일단 자기 친척이 저기 삼성 뭐 회장 그룹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우면 이걸 매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두세 권 정도는 제가 미리 좀 보고 카페에 간단하게 안내를 올려놓을 겁니다. 어떤 책을 보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 겁니다 라고.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2월 달에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예요? 2월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월에 바로 교과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교과서를 금요일 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림, 도판을 미리 막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론 정리도 함께 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이제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요때 1, 2월, 3, 4월 넉 달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눈이 달라져. 지금은 기출문제를 봐봐야 이게 그냥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요 정도, 정답 그냥 뭐 그거 요렇게만 알고 있을 텐데, 넉 달을 공부하고 나면 요때는 이 영역에서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얘랑 비슷한 그룹의 중요도는 이거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은 미리 보는 건 시간 낭비,
실력을 좀 갖추고 보는 게 좋아요. 기출은 미리 보는 건 시간 낭비. 그러니까 1시간 투자를 해서 한 가지 이론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면 1월 달에 혹은 2월 달에 혹은 3월 달에 5월 달쯤에 공부가 누적돼서 그 내용을 보면 1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 10분이나 20분이면 그 내용이 돼서 내용을 확 파악할 수가 있거든. 그죠? 그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출 문제도 실력 있을 때 보는 것과 없을 때 보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은 이것도 프린트할 수 있죠? 평가원에 가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 클릭을 해가지고 기출문제 클릭을 하면 다 프린트할 수 있어요. A4 용지 크기로 프린트를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필독서 강의를 2번째 필독서, 3번째 필독서를 하겠습니다. 2, 3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미술사 필독서 볼 거고 미교론 볼 겁니다. 출판사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때 정해지면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문제풀이인데 이제 여기부터는 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낯익은 얼굴이 좀 있단 말이죠.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얼굴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얼굴들은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는 얼굴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봤던 얼굴들은 다시 나를 찾아줬다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큰 힘이 돼. 나를 믿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도 또 그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반드시 합격을 시키고 싶어. 자, 그런데 그럼 이 마음이 작년에 없었느냐? 작년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 합격이 안 됐어. 안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환경적인 요인, 그죠? 또 자기 개인적인 요인, 시험의 특성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부분에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노력을 하면, 내가 뭔가 조금 더 나를 뭔가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 강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7월 달에 문제풀이는 그대로 하고요. 문제풀이 말고 별도로 따로 주제별 문제를 만들어서 스파르타식 문제풀이 강좌를 따로 할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저 교실 문 앞에 채찍 사다 놓고 모두에는 채찍으로 등짝을 막 후려쳐가면서 할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했어요. 저걸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출문제 과슈 수차랑 비교하는 문제들이 주제별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다뤘었거든요, 우리가요. 서양회화, 그러니까 3주차 1번 문제였던 거야. 주제별 핵심 정리 3주차 1번 문제. 그게 그대로. 근데 학생들이 이거 문제풀이가 아니라 주제별 정리니까 하고는 주제별 이렇게 던져놓고 안 해버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만들어주고 내가 아무리 적중을 하고 해도 학생들이 안 하면 그게 아주 좋은 결과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반강제적으로라도 이거는 좀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어필하고 싶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요 강좌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설명회 때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 달 인강생도 그렇고 직강생도 그렇고 이제 어차피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마음으로 들어왔지 나갈 때 못 나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 울타리가 돼서 1년을 갈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솔직해지고 우리끼리 이제 좀 뭉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기출문제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았다고 자신을 해요. 이건 근데 말로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그 적중 비교표가 매년 나와 있거든요. 왼쪽에는 기출문제, 오른쪽에 내가 냈던 문제. 그리고 나는 뭐 교재에 있어서 내가 적중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 때 다뤘던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검색을 쭉 해봤더니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니더라고. 작년에 내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은 잘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결과 안 좋으면 나도 괴로워지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없애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파르타식입니다. 주제별로 할 거예요. 요거는 영역별은 정상적으로 매년 했던 것처럼 7월 달에 첫 주는 미결원, 둘째 주로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영역별이고요. 요건 주제별로. 그렇게 해나갈 거고, 9, 10월 달 모의고사, 11월 달 파이널 정리, 그 다음에 2차 반까지 이렇게 꽉 차게 올해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힘을 냅시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 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것이 미결원입니다. 미결원.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할 때, 이 부분을 잠깐 볼 거고, 끝날 때는 PPT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첫 출발과 끝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맞물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PPT 자료입니다. 이거 끝날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출발할 때, 어떻게 오늘 수업이 전개되고 어떤 걸 할 건지를 이제 이렇게 쭉 간단하게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여기랑 저랑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요거만 찍어버리면, 내가 없이 말만 떠들면 좀 영상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자, 이름은 얘기 드렸고요. 오늘의 1, 2월 기본 이론 강의 중에서 미술교육론입니다. 오늘 첫 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학교를 위한 첫걸음, 요거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영상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상태를 좀 봤더니, 초수도 많고, 좀 다시 N수도 좀 있고 그런데, 임용평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국가가 정했어. 요 영역의 기준은 사범대학교랑 미술교육대학원의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한 학기 이상 수업이 되고 있는 상태를 다 점검하고 국가가 이렇게 또 각 대학교나 대학원에 제시해서 그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수업한 상태로 평가 영역을 설정한 겁니다.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한 평가 내용 요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 가지고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아시겠죠? 그렇다면 결국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를 기초로 출제 관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과 주제별로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요거 못하면 그냥 헛시간 보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 역시 문제를 낼 거고. 자,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공부 방향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아마추어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곧 학교 전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출제 관점과 중요 포인트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매 시간마다 내가 알려줄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평가 영역을 보면 미결원부터 해서 교육과정, 조형론, 미술사, 미학, 비평,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드로잉, 판화, 서예, 디자인, 공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사에는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현대미술사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보시면 평가 내용 요소 되어 있어요. 요게 16개 과목 22개 영역이거든요. 미술과 안에. 요거 다 합치면 미술사를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현대미술사, 동양미술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따져보면 16개 과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영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결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 거. 미결원은 학자의 이해가 평가 요소야.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뭘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학자를 물어본다는 뜻이야. 또 최근 동향, 최근 동향은 뭐 DBA, 다문화, 그다음에 시각문화 뭐 이런 거거든. 그다음 목적, 미술 교육을 왜 시켜 이거예요. 오늘도 바로바로 배울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목적에 따르는 교육 방법은 뭐야를 물어봐요.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교육과정은 이런 거, 교육론 이런 거 쭉 요거 참고하시면, 이걸 매 수업 시간마다 내가 얘기를 해줄 건데, 이걸 참고를 하시면 올해 시험의 큰 줄기, 공부 방향, 그죠?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이 줄기가 잡히는 거지. 자, 그래서 좀 더 미개론, 오늘 첫 번째 날이니까 미술교육학의 준말이죠. 미개론에 대해서, 자, 미술교육의 제1론, 그래서 오늘 배울 겁니다. 표현기능 중심, 창의성 중심, 이해 중심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술교육 학자, 시대적 변화와 미술교육의 관계, 미술교육 최근 동향, 미술교육 목적 방법 이런 거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미술교육 제1론 이따 또 한번 또 볼 거예요. 끝날 때쯤에. 그래서 1775년 산업혁명기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90년 이후 현대까지. 그래서 대체로 이런 줄기로 흘러왔어요. 이게 제1론이야. 여러분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표현기능 중심, 창의성 중심, 이해 중심. 그리고 현대는 포스트 모던, 미술교육 이론. 그래서 네오 DBA, 아트 프로펠, 다문화, 시각문화, 전통미술교육 이렇게 됩니다. 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요것만 읽어볼 거예요. 첫 번째 거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론. 밑에 건 안 읽어도 되고요. 위에 거는요. 성 중심. 그 다음은요. 이해 중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의성은 그야말로 창의성 발산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려. 이해는 미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알아야 돼. 머리로 덤비는 거지. 요거는 이해 중심의 그 후속타고, 요거는 구성주의적 측면이고, 다문화는 그야말로 문화적인 측면, 시각문화는 시각물, 시각 이미지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렇게 제1원이에요. 요것이 늘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한 문제나 세 문제까지. 이해 가시죠? 요런 걸 우리가 오늘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이 여러 가지인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네. 지금 그림이. 우리가 대충 한번 맞춰볼까요? 얘는 지금 석고를 그린 거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아까 읽은 것 중에서 어떤 중심 미술교육에 해당될까? 그렇죠. 표현 기능 중심이에요. 고 작품입니다. 아시죠? 뭔가 이렇게 마음의 감정을 부어 그냥 막. 요거는 주로 무슨 미술교육이 될까? 그래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는 거지. 여기는 뭐 보고 듣고 말하는 비평, 뭐 그냥 비평 어쩌고저쩌고 말 그냥 엄청 떠들고 애들 앉아서 감상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 그렇죠. 이해 중심이고. 여기는 어머, 저기 아프리카 여인이 백인 아이를 안고 있네요. 이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죠. 이건 다문화예요. 여기는 시각물이야. 와우. 밤거리가 어찌나 휘황찬을 하는지, 남자가 우통 벗고, 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건 시각문화 쪽이에요.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하나씩 열어보면, 표현기능 중심. 자, 요거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배경은 언제? 산업혁명기. 교육과정,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 시절에는 요걸로 주로 교육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있는 거, 산업 디자이너 숙련된 제도공. 이거 좀 무슨 말일까?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의, 교육의 두 글자. 뭐로 시작해? 저로 끝나는데. 목적이에요. 그 밑에 반복, 훈련, 단계별 학습. 이건 뭘까, 이거? 두 글자야. 방으로 시작해. 방법에 해당합니다. 밑에 있는, 이거 누굴까요? 뭘까요, 이거? 학자죠, 학자. 우리가 아까 봤었지. 미교론에서 학자의 이해. 그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수업 오늘 오전에 끝나겠는데?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 겁니다, 이거. 또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어떻게 돼요? 창의성 중시, 배경은 1900년대 초와 중반,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 아동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아동이 제일 중요해. 조금 전에는 교과서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동이 제일 중요해. 자, 요거 창의성 개발, 조화로운 성장. 이거 뭘까, 이거 지금? 그렇지, 목적. 그 밑에 거. 자유표현, 과정 중심의 표현활동. 이건 뭘까? 방법입니다. 학자만 쭉 읽어볼까요? 듀이, 치제, 리드, 로엔펠트. 이 외에 다른 학자들도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된다. 일단 화면으로만 쭉 편하게 봅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쭉 가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또 책으로 또 볼 거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지.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치재 이럴 수도 있어. 자, 요거는 이제 비평, 감상, 이해중심 미술교육. 그래서 이해중심이야. 배경 60대 이후 본질주의. 교육과정, 교사, 평가가 중요해. 여기서 목적은 미술, 소비하는 향유자. 혹은 본질적 목적이다. 미술 그 자체가 목적이야. 미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네 영역 중심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미학, 비평, 미술사, 제작, 네 영역 이따가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와 감상을 병행해서 전개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학자들 이렇게 되죠. 얘네가 지금 제일 까다롭겠지? 아무래도 글자, 문자로 막 하는 거니까. 다음, 다문화입니다. 그죠? 교육과정과 교사, 학생, 정체성 함양의 목적이에요. 다원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방법은 인류학적, 사회학적, 민속학적 방법인데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건 교육학에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간단히 말을 하자면 민속학적, 그 민족에 껴 들어가서 그 민족과 같이 살아. 그러면서 일일이 다 기록하면서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리는 거. 일종의 질적 연구를 하는 거죠. 양적 연구, 단순한 숫자 연구가 아니라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 맥피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학자들. 다음에 시각문화, 우리가 VCA라고 그래요. 줄여서. 시각문화, 그러면 앞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편한 말로 하세요. 이거 뒷말 잘 안 하다 보면 욕같이 들려. 잘해요. VC 막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문화라고 합니다, 보통. 배경이 90년대 이후고요. 뉴 미디어 시대. 시각문화와 광고 디자인을 중요시, 시각 이미지를 중요시 한다는 거지. 이 교육론에서는. 그래서 역량 강화, 이거 시험에 나왔고, 비주얼 리터러시, 육성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포스트 모던 비평, 제작과 비평을 같이 하는 거. 던컴 나왔고, 시험에. 그 다음에 윌슨, 프리드먼, 애플랜드.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냥 쭉. 다음 주에 또 배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쭉.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책에 프린트물 다 있어요. 이따 끝날 때 한번 더 봅시다. 두 번째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네오 DBA, 아트 프로펠, 시각문화,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공부 방법. 오늘 첫날이니까, 그지? 이건 얘기를 다 해야 돼. 일단 기본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책. 기본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4권으로 만들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쪼개가지고. 쪼개서 4권으로 만들까 했는데,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극구 말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 카바부터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거지. 두 번째, 잘 아시잖아?
이럴 때라 오면 공부할 거야. 해가지고는 첫 페이지 열면서부터 여기는 새카매. 옆에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끗해지죠. 책을 안 보는 거지. 그런 현상이 생겨서 학생들한테 뒤쪽에 있는 책은 공부 안 시키는 셈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두 권으로 가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좀 그 2두근, 3두근, 승모근 이런 게 좀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몸매는 포기하세요. 그리고 교사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국가가 알아서 연수를 다 시켜줘. 일단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제도 9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현지 교사가. 아직 자기네 학교는 방학을 안 했대. 서울인데. 그래서 아니 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 가르쳐서 합격했잖아요. 나한테 따지더라고. 얼른 전화 끊었는데 국가가 알아서 다 관리해줘요. 몸매 관리하지 마시고 책을 열심히 들고 다니십시오. 기본서 하시고 강론서라는 말이 있어요. 강론서를 다른 말로 필독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또 다른 말로 참고도서. 요거는 우리 카페에 가면 다음 카페가 있어요. 인터넷 다음 카페에 미술교육학 정샘을 치면 나와요. 거기에서 필독서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바로 떠. 목록이. 뭐 얼마 안 돼요. 뭐 고작 뭐 한 60권 정도 되려나. 뭐 그냥 한 60권 정도 돼야 그죠. 뭐 좀 올렸구나. 그죠. 그리고 한 200권 정도 봐야 아, 그죠. 책 좀 봤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래서 그 책을 다 보고 싶으면 다 봐도 되죠. 그러다 보면 임용은 한 10년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거를 요약하고 또 말을 바꾸고 좀 이해하기 쉽게 소화시켜서 문장으로 다시 조정하고 편성하고 해서 만든 게 요 책이거든.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지만 이걸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강론서, 또 다른 말로 필독서, 또 다른 말로 참고도서를 보는 것도 좋고, 저는 그냥 이것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속 편하고, 그렇게 되는데, 영역별로 미술사랑 미교론이 제일 어려우니까, 우리가 강론서를 그러면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요거 좀 외우자라고 강론서 특강을 따로 하겠다는 거지, 올해부터는. 어쨌든, 강론서 공부 좀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스터디 공부는 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성격이 자기는 좀 이렇게 폐쇄적이라, 워낙,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터디 안 하겠다, 뭐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스터디를 나랑 같이 하게 되면 일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스터디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지는 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겁니다. 내가 직접 여러분들하고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만날 거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공부 실력이 팍팍팍 늘 거예요. 대신에 나는 많이 힘들어. 정말로. 힘들고 목도 아프고 막 이렇게 돼. 힘들어서 얼굴이 이 상태예요, 지금. 이제 뭐 얼굴 얘기해서 그런데 원래 제가 이렇게 동양인이라서 쌍꺼풀이 아주 얇게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는 이유는 나를 알아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높아서 공부에 집중하지 뒤에서 딴 데 막 뭔 말 들리고 이러면 막 집중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서로 알아야 소통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눈 위쪽으로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뭐가 이렇게 딱 생기더라고요. 푹 튀어나와가지고 만져도 안 아프고 얘가 이렇게 막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 내 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뭐 전세도 안 내고 있는데 내비뒀는데 이게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런 정도의 염증이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고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의사가 좀 준비 좀 하시고 뭐 일단 검사를 해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조직검사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조직검사 하려니까 여기 하필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째야 되잖아. 그 순간 저는 조폭이 되는 거예요. 외형으로 이렇게 째야 되니까 한 3cm 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해서 있는 쌍꺼풀을 따서 들어가지고 잘라내고 다시 봉합을 했는데 문제는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안쪽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하게 된 건데 그게 염증이 아직 안 가라앉았어. 그래서 이제 눈이 이렇게 막 지금 나와 있고 부어 있는 상태예요. 쌍꺼풀 수술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뭐 이제 이걸 내용을 모르면 선생님 쌍꺼풀 수술했어 막 이렇게 한 그 말 듣기 싫거든. 왜냐면 나는 좀 아파서 한 건데 나는 좀 이게 아파서 한 거 굉장히 불편해. 지금도 불편해져. 눈이 이렇게 좀 나오니까 자꾸 이제 눈이 좀 마르죠. 그러니까 눈은 좀 안 마르고 자기가 자꾸 눈물을 짜내요. 눈물 자꾸 이렇게 나죠. 또 이제 초점이 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얘랑 얘랑 눈이 따로 노니까. 그러면 이제 운동하려고 뭐 테니스 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이러면 뭐 맞아야 얘기를 치지. 공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머 딕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해.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좀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감수하고 여러분에게 시간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은 좀 진지하게 스터디 임해줬으면 좋겠다 얘기고,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 결석하지 말고 과제 열심히 해오고, 그런 마인드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공부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1시간을 해도 집중해서 지금 정도의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지금 한 50분 정도 수업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지. 원래 우리 비주얼과가 책하고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앉아있는 게 상당히 불편해. 요게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면 시험 보러 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는 계속 공부하는 습관 들이고, 계속 좀 이렇게 펴놓고,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5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그렇지, 이렇게,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정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여름쯤 되면 마음이 이제 급해지니까 학교 가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렇게 아마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좀 쉬고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난 거기까지는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처음에 막 앉아서 한 2-3시간씩 있다 보면 나중에 집중도가 떨어지거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쉬엄쉬엄. 그래서 꾸준하게 1년을 1시간 정도 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난 좋다. 그러나 매일 해야 돼. 그리고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대는 좀 쉬는 게 좋아요. 비록 자기는 30분이 집중력 딱 그만큼이야. 그러면 괜찮아. 그냥 그 상태대로 공부를 해서 꾸준하게 가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독 해야 됩니다. 다독. 여러 번 읽으면 말이죠. 그리고 자기 강의해야 돼요. 자기 강의 뭐냐면 혼자서 화장실이든 거울 앞이든 집이든 자기 방이든 혼자서 자기가 오늘 공부한 걸 자기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방타나 오늘 이해 중심 미술교육 배웠지? 이해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을 소비하는 향유자를 가르치는 거래. 이런 식으로 자기 강의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이해력 높은데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기 강의를 거의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매주. 배운 것들은. 그렇게 하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수업시간 끝나고 질문하거나 카페에 질문하시는데 단 개념을 물어보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컴퓨터가 뭐예요? 이거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에 가면 다 있냐면 우리 책에 다 있거든. 사전에 다 있어요. 그런 건 자기가 찾아봐야 돼. 그것도 공부야. 그러면서 읽게 되니까. 근데 그거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푹푹 질문 던져버리면 일단 가치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자꾸 이렇게 좀 퀄리티가 낮아 보이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고. 경향은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 외울까요? 이런 거를 해야지.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건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카페에 질문 올리면 나만 달지 말고
여러분이 알면 아는 대로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질문,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달렸는데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질문이면 그냥 전 손 안 댈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질문 달랐으면 그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거기다가 또 추가 질문, 답을 달아줄 거예요. 서로가 공부하도록. 뭐 오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카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그래야 더 빨리 배워요. 이해하고 암기. 어떤 건 이해. 어떤 건 암기. 단순하게. 그치? 이걸 병행해서 공부하시고 자기 몸 딱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좀 쉽고 재밌게 수업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마음 편안하게 해야 이 긴장감이 되고 몸에 막 힘이 들어가면 덜해지거든요. 이해가 좀 덜 돼.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고 노량진 패션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쵸? 나는 고시생이야? 이러면서 추리닝 막 이렇게 그런 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우린 또 미술가잖아요. 그지? 노량진 패션 하고 다닌다고 점수 더 주진 않거든. 오히려 더 나태해져.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추리닝 입고 가나요? 안 가죠? 은행에 하다못해 무슨 세금을 내거나 무슨 돈을 찾으러 가거나 적금을 하러 가거나 할 때 추리닝 입고 가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이 정도야 상식이잖아. 그지? 흔히들 호텔 가더라도 조그마한 차 가면 안내하는 분이 오셨어요 이러고 큰 차 가서 하고 문 열어준다며. 그게 잘못된 문화이긴 한데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는 의상, 언어적인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량진에서 있다고 해서 편안하게 있으면 금방 졸려요. 자기 손해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복장이 좋고, 깔끔하게.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긍정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제가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보다는 좀 긍정의 마음 하시고, 그 다음 대체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 학생들은 노량진에서 그래도, 인성이 좀 좋아져요. 좋은 사람과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다 더 좋아져. 그러니까 서로가 좀 배려하고, 아무리 경쟁 사회에 있더라도 옆 사람도 좀 보고, 물 쏟지 않게 커피 같은 거 주의하고, 혹은 이렇게 학원이 좀 좁잖아요. 책상도 너무 좁고, 툭 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좀 배려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학원 오는 게 좀 즐겁고 그래야지 막 스트레스 쌓이면 공부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런 거 좀 주의해서.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죠. 그죠? 첫 주부터 알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화면이고, 요 화면은 우리가 오늘 끝날 때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답안 사실 오늘 중요한 거 다 해버려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끝내야 될 상황이 기분이 막 들어 지금. 그래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좀 해볼까요? 궁금한 거나 진행상의 질문. 없어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보통 쉬는 거 한 10분, 12분 정도 쉬는 거예요.